그 일단원의 그 문제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고 이 교과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학생들이 배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생각해보는 겁니다. 기술 그 자체. 제가 여러분들한테 빅데이터라는 그 기술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고 계속 유혹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들을 공유하려고 애를 쓰는 것과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자 계속.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 기술 실습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습의 이슈가 생긴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기술에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언어는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이 교과서에 컴퓨터의 그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렇게 줄글쓰기로 한 10줄 적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아니 이제 실습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교과서를 옆에 두고 그걸 옆에 두고 타이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로 했는데 데이터셋도 그 데이터셋을 종이에 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코드를 종이에 새기는 건 뭐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빅데이터를 종이에 전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야 할 기술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코딩도 해보고 데이터도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의 알고리즘에 적용도 해서 그래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도 해보고 인공지능 기술을 실습해보자는 것이 몫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교과서, 종이 교과서 옆에 기술 환경을 같이 옆에 배치하는 시도가 2019년 여름부터 그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원고를 쓰면서 원고를 계속 정리해가면서 그 기술 환경이 필요하다는 이제 요구를 계속 정부 측에도 보내고 계속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서 생각해보고 실습도 해보는 몸통, 이 교과서의 몸통 2단원, 3단원을 지나면 이제 4단원 쪽에 구체적인 이제 프로젝트가 제안이 됩니다. 이제 이 교과서 끝내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보고 가자라고요. 세상의 이로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을 사용해서 실행해보자는 겁니다. 세상의 이로운이라는 단어이기도 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기도 하고 인류를 이롭게 하는 이기도 합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해보자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학교 문제를 찾아라로 시작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고 마지막에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겁니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코드를 사용하는 것에 적응되었고 그런 기술적인 시도에 적응된 학생이라면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실제로 그 실행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기획만 하는 학교도 있고요. 코드를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기획부터 하고 한 턴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턴 넘어갈 때 다시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고 그리고 다시 다음 턴 넘어가고 이런 식인 거죠. 이 교과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아닙니다만 뭐 그 고등학교급에서 진행되었던 학생들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재밌는 거 참 많습니다. 작은 드론을 카메라가 있는 드론을 자기만 졸졸 따라다니는 드론으로 만든 그 학생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을 인식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드론에는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가 제 얼굴을 인식해서 저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도를 걸으면 뿅 하고 드론이 따라옵니다. 그 학생을 따라갑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실제로 구현한 학생들도 있고요. 뭐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교실 상황이라고 치면 제 앞에 학생들이 쭉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제 머리 뒤쪽에 카메라를 매달고 교실 칠판 쪽에서 카메라를 매달고 학생들을 촬영하는 거죠. 그리고 교실의 뒤에 모니터를 하나 거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학생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가 보는 저쪽 교실 뒤편의 모니터에 이런 문자일이 새겨지는 겁니다. 현재 몇 퍼센트의 학생이 자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구현한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이 자고 있는 자세와 깨어 있는 자세를 계속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습된 결과로 이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은 잠이 든 학생들이야라고 분류한 그 학생들의 비율을 퍼센트로 새겨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기획해보자 이것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교과서고요. 단원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원은 뭐 가장 기본적인 개요, 뭐 정의며 역사며 윤리적인 이슈며 이런 것들을 다루고 2단원과 3단원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학습하고 4단원에서는 인류에게 이로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기획하자로 구성된 이런 교과서고요. 이게 이제 교과서의 화면들입니다. 정확히 이 화면은 이제 교사용 지도서의 화면이고요. 교사용 지도서가 만들어진 것은 2021년 하반기 정도에 만들어서 2022년부터 이제 선생님들한테 보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요게 그 제가 했던 그 인공지능에 대해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해보자라는 그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를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를 이제 쭉 만든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AI로 해결할 학교 문제를 찾자. 그리고 여기 화면들은 교과서 그 페이지의 화면들이고요. 그래서 학교 문제를 찾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 각각은 제가 어느 시간인가 간단히 요약을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딥러닝의 설명 가능성. 그러니까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왜 그 결과값이 나왔는지를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현재 그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이 안에서입니다. 하지만 딥러닝이 요즘 뭐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명 가능하지 않은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그리고 그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기술을 교육에 적용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그 제가 데이터의 그 설명 가능성, 그러니까 그 지능형 고양이 집사 얘기를 할 때 썼던 그 내용의 알고리즘 버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미래도시 문제, 그리고 컴퓨터 비전 기술과 개인정보 문제. 그러니까 교실에 학생들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카메라를 도입하였을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지, 그러니까 얼굴을 인식하는 컴퓨터 비전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교실에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교실에 도입하려는 목표는 뭐 가장 언급이 많이 됐던 사례는 이제 학교 폭력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 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교실에 도입하는 거죠. 얼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은 동작도 인식하고 당연히 목소리, 소리도 인식하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수집해서 분석하면 그러니까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 몇 %,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시도가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도입되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자연어 처리 기술은 뭐 차별을 강화할 가능성, 뭐 인공지능 기술이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달아나는 모델이 현재 모델이니까 그래서 기계학습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학습하는 이 데이터 그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면 이 편향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학습을 할 테니까 그럼 얘는 편향을 강화하겠죠. 그런 문제들을 사례로 언급을 하고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루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을 해서 AI로 해결할 학교 문제를 정의한 것을 조금 수정을 해보는 절차를 거친 뒤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 이 시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석구석에 있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이런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발 환경을 그 사용자의 컴퓨터에 세팅을 해야 하고 아래 한글을 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PC에 아래 한글이 없는 상태에서 아래 한글을 사용하는 실습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래밍이 깔려야 하고 그 프로그램이 깔린 상태에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특정한 버전이 되도록 해서 관리를 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관리되는 프로그램에서 저 코드들이 실행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종이 교과서로만 주면 학생들이 저걸 보면서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실습들 죄송합니다. 이런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 교과서 옆에 기술 환경을 두려는 그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시도는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구현되지는 못했던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서울교육청 같은 곳에 계속 요청을 했지만 예산 확보에 실패하고 지금도 그 논의 테이블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능은 무엇인지 사용자들한테 제공해줘야 되는 어떤 화면과 그 데이터의 예들은 무엇인지 교사일 경우에 혹은 교수일 경우에는 어떤 화면들과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어야 하고 학생일 경우에는 관리자들일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과정을 2020년, 2021년, 2022년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 대학 수준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논의는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단위에서의 논의는 개별 대학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개별 대학 중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대학이 있고 아닌 대학이 있는 거죠. 경상대 같은 경우는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해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기술 환경은 준비가 되었지만 전공에 특화되는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그런 준비를 하게 되겠죠.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빅데이터에 관심이 생기셨고 본인의 전공과 연결할 방법이 필요해 연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아이디어가 올라오셨다면 이것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시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 계획이 거창한 거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기능이 필요해. 나한테 중요한 기능은 이거야. 내가 지금 대학교 2학년생이고 이제 막 전공 공부를 시작했는데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 같아. 나는 이제 이 과정 졸업할 거고 대학원 갈 건데 대학원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대학원에 가서 계속 이 전공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은 이거야.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셋은 이런 게 필요해. 그 데이터셋을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 확보 가능성의 여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네. 그런 데이터들을 정리정돈하는 기능들로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네. 나는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야. 대학원에 가서. 그럼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 진입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 진입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설계는 그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거죠. 현재 경상대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사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설계를 했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그 교과서 말고 다른 교과서들이 더 나올 거다. 점점 더 많은 디지털 교과서들이 나올 거고 과학 교과서도 나올 거고 수학 교과서도 나올 거고 영어, 사회, 역사, 지리, 음악, 미술 이런 디지털 교과서가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가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과학과 사회와 영어는 디지털 교과서 나와 있습니다만 기능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그 제한이 풀려 있는 상태고 디지털 교재가 계속 나온다라고 이제 가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공 교재가 디지털라이징이 된다라든가 디지털 전환된 전공 콘텐츠들이 많아진다라는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필요한 것이 빅데이터와 기왕 언급됐으니까 AI 교육 플랫폼을 궁리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참고할 수 있는 샘플 코드가 있어야 할 겁니다. 참고할 수 있는 샘플 프로젝트가 있으면 좋을 겁니다. 데이터셋이 있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사례들이 있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나 AI 컨텐츠가 필요할 겁니다. 이건 동영상일 수도 있고 텍스트일 수도 있는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가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그리고 알고리즘 세트 필요합니다. 알고리즘 모형들도 필요합니다. 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외부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공유받을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케이스들도 저장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도 중요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고생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럼 저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그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혹은 그 추가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 모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프로젝트가 이곳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리고 히스토리를 킵해두는 거죠. 컨텐츠 레벨에서도 히스토리가 키핑되고 데이터 레벨에서도 데이터를 처치하는 어떤 수학 모형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포괄하는 어떤 프로젝트 사례들 예를 들어 앞에 제가 교과서에서 언급했던 프로젝트 중에 AI 기술을 도입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AI 기술을 도입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학교 문제를 선배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후배 학생들은 그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했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하자. 요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하거나 여기에 없는 새로운 것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인류에게 이로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기획한 팀이 여기에 그 프로젝트를 올려놓는 겁니다. 내 얼굴을 졸졸 따라다니는 드론을 만든 프로젝트는 또 역시 이곳에 올라오는 거죠. 얼굴 인식은 어느 알고리즘을 통해서 했고 그 알고리즘의 학습에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얼굴에 어느 방향의 카메라 사진이 몇 장 이상 필요한지와 같은 것들이 정의되어 있겠죠. 그럼 그 프로젝트 이용해서 후배들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 빅데이터 AI 교육 플랫폼 일단 AI를 뺀다면 빅데이터 플랫폼에 행성 단위에서 발생하는 그 데이터도 건너와 있거나 연결되어 있고 겟마인더 데이터도 연결되어 있거나 건너와 있고 그리고 외부 시스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는 생각의 방향은 그 질문의 얘는 내 전공이 뭔데? 이런 기능이 필요하겠네. 내 전공이 뭔데?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 나 지금 막 전공 막 시작했어. 그때 필요한 게 이거였어. 나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야 이 주제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능이 필요해. 종이책 가지고는 안 되겠네. 종이책 말고 그 다음 버전의 책이 필요해. 그 책은 이런 기능이 있어야 해. 이런 궁리를 해보시자는 겁니다. 아무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세분화시킨 그림입니다. 흔히 이걸 이제 아키텍처 이런 식으로 부르지만 그렇게 그런 이유 굳이 안 쓰더라도
이제 전공이 이제 이런 기술들을 다루기 위해서 진입을 할 때 코딩 실습,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코딩을 하는 역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코딩 실습 환경이 필요하고 코딩 실습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가운데 4개, 박스 4개, 빅데이터 DB가 있어야 되고 프로젝트 DB가 있어야 되고 알고리즘 DB도 있어야 되고 지능형 학습 분석 모듈 같은 건 이제 나중에 추가되는 방식이 되겠죠. 어떤 학생 팀이 들어와서 나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뭐 참고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궁리할 즈음에 이렇게 추천해주는. 그리고 왼쪽 9번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저장소. 이게 이제 그 행성단위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빅데이터 저장소 중에는 제가 어번 데이터, 빅데이터, 그러니까 도시 빅데이터와 네이처, 자연환경 빅데이터. 예를 들어 이런 빅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걸 이제 넘겨받는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나 AI 연구 전문 그룹에서 만들어진 모형, 알고리즘 모형이나 뭐 수학 모형, 뭐 분석 모형 같은 거죠. 그 분석 모형들이 있고 뭐 샘플 케이스가 있고 그런 것들이 건너오거나 혹은 학생들이 그것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거나 그리고 이쪽에서 수업이나 강의를 지원하는 거죠. 강의를 지원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시스템을 보다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도 지원하고 그리고 기술 환경이 있고 뭐 흔한 표현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뭐 API가 연결돼 있고 이런 기술 환경들이 있고 그리고 그 기술 환경이 외부 시스템, 대학이라면 LMS가 연결돼 있고 이런 겁니다. 이런 식의 전체적인 구조를 궁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닐 수도 있고 기일 수도 있는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지만 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 나 전공 계속 할 건데 이런 빅데이터가 안정적으로 나한테 좀 접근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번, 6번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9번, 5번, 6번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거든요. 그 빅데이터의 DB를 설계한다고 접근하면 난이도가 높아지지만 어디에 어떤 빅데이터가 있을까일 수도 있고 나한테 필요한 빅데이터는 이거야. 이런 데이터를 정의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9번, 5번, 6번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3번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본인의 전공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사범계열과 교직이수 하시는 분들은 2번 그리고 4번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경험을 쌓아가시는 거죠. 그렇게 1년이고 2년이고 그 생각하는 경험이 쌓이고 이 문제들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료 학생이거나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과 이렇게 수다를 떨고 기말과제 리포트에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살짝 담아서 전공 수업 시간에 제공을 이렇게 교수님한테 드리고 그런 교수님들도 이 학생은 이쪽으로 관심이 있나 보네 라고 그 학생과 대화를 시작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과 그런 재주를 부여보시라는 겁니다. 전공의 과제에 마지막 패러그래프 하나를 딱 넣어서 보내주는 교수님한테 그런 활동들이 여러분들한테서 발생했으면 합니다. 이제 제가 했던 시도들의 마무리인데요. 빅데이터를 다루는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교과서를 쓰면서 비슷한 시기에 이러이러한 빅데이터들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도입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을 시절이었습니다. 과학교육 영역에서는 그런 기술들, 아니 데이터들을 실제로 사용해보는 시도들을 계속합니다. 과학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래형 과학실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들도 막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실험과 그런 과학의 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도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실험과 탐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아주 사소한 수준에서부터 쭉 넘어가서 저런 AI 기술이나 빅데이터셋이나 알고리즘 모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교과서, 종이 교과서의 디지털 버전을 새로 만든다고 가정하고 이 디지털 버전에 과학 교과서와 이 데이터들과 기술 환경이 연결되어 있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그리고 연결될 수만 있다면 뭘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새로운 교육과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됐고요. 몇 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논의들을 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교육 영역에서는 그 데이터들을 다루고 데이터를 처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학 지식 그리고 수학 지식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돼서 그 수학 지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어딘가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고들 강조를 하세요. 그 이유는 저격수나 벡터나 행렬이나 선형계수나 이런 식의 수학 교과의 범위가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도 종종 있고 뭐 참 많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고등학교급에서만 다루는 내용도 많고 그러니까 관심은 있는데 저런 것들을 배울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디지털 버전이라도 그러니까 교육용 컨텐츠가 궁금한 학생들이 수월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가 제공되어 있어야 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수학 모형을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이거나 수학 모형을 바꾸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요. 사회과교육,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윤리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어떤 그것도 역시 프로그램과 컨텐츠 그리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알고리즘에게도 존재할 가능성 있는 혐오와 차별과 편향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 환경도 필요하니까요. 이것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전문가 세계에서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편향된 데이터셋을 하나를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주 편향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경험을 해보고 그렇게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된 이 녀석이 아주 편향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이것을 실험적인 환경에서 사용해볼 수 있는 그런 기술 환경에 대한 요구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교육 영역, 그러니까 외국어나 혹은 뭐 우리나라 한글을 배우는 영역에서도 여러분들 다 이제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번역, 구글 번역기 같은 번역이거나 물어보면 답해주는 AI 스피커나 이런 기술적인 도구들을 언어 교육 영역에서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준비된 기술 환경 그런 의미에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중고등학교 사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전공의 영역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빅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어떤 기능 그다음에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코드가 필요하다는데 그 코드를 다루어서 얘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또 기술 환경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 무엇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학교제가 디지털 플랫폼이 연결된다면 그리고 대학교제는 모두 다 전공교육제죠. 모두 다는 좀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의 전공의 교재가 디지털 플랫폼이 연결된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 합니다. 두 가지 교재에 구현되어 있어야 되는 기능 디지털 플랫폼에 구현되어 있어야 하는 기능 이 모두를 여러분들이 궁리해 보실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 뭐 아쉽더라도 이번 학기만이라도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번 학기만이라도 그 궁리를 계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